안녕하세요. 오프로 부동산의 다은아입니다. 오늘은 일반 임대 사업자 만드는 것을 실제로 홈택스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만들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에 부가세를 환급 받으시면서 보유하고 있으시다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신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일반 임대 사업자를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면은 1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를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대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소유자분들의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해서 사업자를 내실 분들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사업자 내는 걸 진행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인증하고 들어가면 처음에 홈택스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이제 등록 증명 여기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데, 즉시 발급 증명으로 들어가셔서 즉시 발급 증명을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표 증명이나 사업자 증명이나 사업자 발급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이쪽을 타고 들어가시면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누르시면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곳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기본 인적사항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본인 것의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이런 것을 입력하시면 되고, 내가 대리로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면은 미리 휴대번호나 그 소유자분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 특성 선택사항으로는 공동사업 보통 아니니까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 사업장 타인의 소유인가 본인의 소유면 아니요를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신가요? 만약 사는 곳과 동일하면 동일하다고 체크를 하시고, 보통은 다르니까 아니요를 체크를 해주시고,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시겠나요? 예를 하셔도 되고 아니요를 하셔도 되고, 보통 아니요를 선택을 합니다. 유흥업소인가요? 유흥업소이면 유흥업소를 체크를 하시고, 보통은 분양권의 경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서 사업자를 내신 상태에서 이제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서 소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니요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판매를 하실 건가요? 이것도 아니요. 이런 것도, 이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분양권 매수 시에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아니요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체크를 하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사업장에 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상호명은 본인이 정하셔서 쓰면 되고, 만약에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신 경우에 내가 힐스테이트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름을 힐스테이트 이렇게 넣으시고, 몇 동 몇 호, 보통은 동호수로 넣으시고, 상업용 부동산은 1층에 몇 호다 그러면 1층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명을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고, 개업 날짜는 통상 준공일로 정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분양권을 샀지만 이 분양권이 만약에 이제 27년도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2027년 02, 11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준공 예정일 그것을 적으면 되겠어요. 사실 분양권이기 때문에 날짜를 어떤 거를 써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금 이런 것들 쓰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장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전용 면적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장 단체 주소지 이런 것도 사업장 분양계약서 상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그 주소 조회하는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경기도 이러면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쭉 선택하게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안산시인지 시흥시인지 요런 거 선택하셔서 넣으면 되고, 직접 해보시면 매우 쉽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시면 되고, 동 이런 거는 임야일 경우에만 산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임야에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번지수 쓰시고,
집원 주소 쓰시면 주소 입력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 장면은 업종 코드를 입력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간에 부가세를 계산서로 처리를 하지 않고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건을 판 사람, 매도자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종 업태와 똑같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통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부동산업의 비주거용 건물 임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어떤 분들은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매도자의 사업자 등록증상 그 업종과 업태를 확인하시고 그거와 그냥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종 코드가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 부동산업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를 하면은 코드가 이렇게 701-206 요것이 업종 코드가 되는 거고요. 업종을 이제 등록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업종을 선택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부동산업의 비주거용으로 이렇게 잘 신청이 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허가 사업인지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인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이냐? 보통은 아닙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을 놓고자 매수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인허가 사업은 해당되지 않고, 개별 소비세 해당 여부 요것도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의제, 주류, 면허 신청 이런 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아니라고 선택을 하시고, 사업자 유형은 통상 일반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가 아니에요. 간이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간이 과세 포기 신고 여부 아니다, 이거를 잘 선택을 하시고, 일반 사업자이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업종 목록이 이렇게 신청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 아까 해당 없다라고 했고, 인허가 사업 아니라고 했고, 사업자 유형 일반 사업자로 잘 선택이 되었고, 종구단체 여부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다 입력이 다 제대로 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사업자를 내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통상 분양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요런 파일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사전에 입력해서 신청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가지고 있으시다가 첨부 서류 제출할 때 이제 파일 찾기를 누르셔서 내 컴퓨터에 지정된 폴더에 담아놨던 사진들을 홈택스에 업로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최종 확인, 지금까지 잘 입력을 하신 거고,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에 유의사항 나와 있는 거 잘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출서류 내가 뭐 냈는지 확인하시려면, 혹시 모르니까 잘 냈는지 요거 한번 클릭을 하셔서 제출서류 클릭을 하면은 내가 서류 제출한 것이 목록이 뜨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게 됐습니다. 신청서 수정하기 이런 거는 앞부분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 누르고 돌아가셔서 다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됐다, 제출 서류도 확인했고 다른 거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그 다음 화면이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이제 신청을 잘 했고 접수가 완료가 되었다, 이것이 뜨면은 다 접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 예를 들어서 아까 제출 서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매계약서, 이제 분양권을 거래를 하실 때 부동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거래를 하시든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니까 매매계약서 사본, 사진 찍은 거 준비를 해주시고,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계약서 앞에 공급 가액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명의가 변경된 공급계약서, 내가 실제로 처음에 분양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된 공급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급계약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서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명의가 변경된 공급계약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의가 변경된 거는 뒷부분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사업자를 내셔서 일반인재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1차, 2차, 보통 통상의 경우 6회차까지 중도금이 실행이 되고 남은 잔금 3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도금 회차가 한 번씩 실행이 될 때마다 내가 공사비를 10%씩 납부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할 때마다 부가세가 별도로 환급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통장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시고 통장 사본도 사진을 찍었다가 그것도 같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진 찍어놨다가 이것도 같이
필요 서류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잘 신청을 하신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따라 하시면서 세무 대행률을 아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